또 절대값이네.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더해진 거, 이렇게. 요거는, 그림 그리는 거. 그죠? 점 찍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훈련을 했었는데, 반대쪽이 문제네, 이번에는. 얘가 2차식이네. 자, 뭔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그 전까지는 얘를 직선이랑 비교했었거든? 상수하고 비교하든가, 뭐 직선이랑 비교하든가 이랬었는데, 요번엔 요 2차함수하고 비교할 거래.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또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요거 그림 그릴 거고요. 얘도 그림을 볼 건데, 상수만 모르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 아는 부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얘부터, 절대값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 식부터 정리할래. 얘를 fx. 그리고 얘를 gx라고 둘게. 두 개 함수를 이렇게 두고, fx라는 함수는 2분의 1로 묶어서, x까지 묶을까? x까지 묶어서, x-2 이렇게 쓰고, 상수 a는 따로 쓸 거야. 그래서, 원래 0과 2를 근으로 갖는, 그리고 그 개수는 2분의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a만큼 깨. a가 양수면 올라갈 거고, a가 음수면 내려갈 거고. 그렇게 그려지는 이제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되고요. gx는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요거 그리는 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조금 해봤었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돼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3을 찍어야 되네.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3. 실제로 x한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 함수 집어넣으면 4가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요 점을 지난대.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4를 지나는. 그 다음에 x한테 또 1 집어넣을 거야. 여기가 응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또 4가 되네. 1일 때도 4. 1일 때도 4. 요 점이랑 요 점은 그냥 이렇게 쭉 이으면 돼. 그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래서 최고차, 그러니까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요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려줄 거고요. 오른쪽은 기울기가 플러스 2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려줄 거야. 둘 다 양수가 될 때는 기울기가 2가 돼. 맞아? 됐어?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일 때는 그냥 절대값 풀 거니까 x의 개수가 2가 생기는 거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요게 이제 gx의 그래프고요. fx를 그릴 건데 fx는 처음에는 여기 0하고 2를 근으로 갖는 0과 2를 근으로 갖고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려지면 얘가 쭉 올라가서 얘를 자르고 지나가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뭐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 근데 문제는 뭘 요구했냐면 이 부등식이 그러니까 f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이 점선으로 그려진 이놈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 그게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 위에 있어야 돼. a가 일단 양수일 거고 되게 많이 올라가야 되겠네. 그 위로. 그때 a의 최소값을 구해라. a를 되게 많이 크게 그리면 길게 2인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a 값을 되게 크게 주면 저 위에서 이렇게 지나는 이차함수도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를 많이 올리면 그럼 얘보다 이 직선보다 이 이차함수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더 커도 되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그게 큰 거 말고 제일 작은 값을 찾으래.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서 요 2차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꺾인 요 직선 얘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보고 싶은데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여기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고요. 이 꺾인 놈도 대칭성을 좀 갖고 있거든 보니까. 이 꺾인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칭축으로 갖고 좌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오른쪽 부분에서만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으면 왼쪽에서는 당연히 크겠지. 그지? 나 여기만 보면 되겠다. 그지? 근데 너 되게 큰 거 말고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적게 올리는 상황을 나보고 찾으라는 거네.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그럼 어떤 상황을 나보고 찾으라는 걸까? 뭐 좀 이렇게 이 정도 있어도 되는데 좀 더 내리래. 요만큼 내려도 돼? 더 내려도 돼? 이거 언제까지 내릴 수 있는데? 만나기 전까지? 언제가 만나기 전까지야? 이렇게 해갖고 살짝 안 만날 때까지 이렇게 그려? 1회. 조금 더 내려도 안 돼, 이거? 근데, 이거 좀 언제까지 내려, 그럼? 언제까지 내릴 수 있을까? 야, 뭐 어떤 상황을 찾으라는 거거든.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야. 식전이랑 그 전까지? 닿기 전까지? 닿기 전까지? 이것도 닿기 전까지잖아. 얼마나 더 닿기 전까지? 닿으면 안 돼? 딱 닿을 때까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었지? 2차식 곡선하고 직선이? 그렇지, 접할 때. 나보고 찾으라는 게, 이 부분, 이 오른쪽 부분하고, 이 직선하고, 딱 접할 때 찾으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식은, 이렇게 복잡한 식을 실제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부분의 식을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얘도 플러스이고, 얘도 플러스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지. 그 직선식은, 요 직선식은, y 둘 다 플러스로 꺼낼 거니까 2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요 2차 함수는 그냥 요거 쓰면 되겠죠. 두 개 연립해서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2x 플러스 2가 접할 때를 찾을 거니까 연립해서 그냥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 x의 제곱 얘 넘겨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2 분수가 있어서 그냥 분수 C 그냥 쓰자 그래 분수 판별식 쓰면 b제곱 그러면은 그래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우리는 접하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얘가 0 되면 되는 거 맞죠? 여기 0 되게 정리하면은 얘는 9 약분하면 2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 돼야 되는데 2a가 13이 만들어져야 돼서 a는 2분의 13이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림으로 줘줬는데 이거는 지연이가 좀 읽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읽으면 봐봐 이거 안 보이네 봐봐 이렇게 하나만 막 필기 하겠어 봐봐 부등식 그대로 보는 거야 제일 왼쪽에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대 저 얘기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0보다 커야 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설명해봐. 말로. 그래프로.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래. 둘 다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나는 이 아래에 그려지는 건 아예 안 봐도 되지. 자, 나는 볼게. fx도 요만큼 볼 거고요. gx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만 볼 거고요. fx 요거 위에 있는 거 여기. 난 그림을 요것만 보면 돼. 그런데 부등식이 또 있어. 두 번째, fx하고 gx의 부등호가 또 저렇게 생겼어. 저건 뭐야? gx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표시한 저 그림 부분에서 나머지는 안 볼 거고 표시한 부분에서 여긴 안 봐도 되잖아. 얘가 없으니까.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맞죠? 요 사이에서 누가 커야 돼? gx가 커야 되는데 위로 볼록한 놈이 gx거든. 그럼 얘가 커야 되면 d부터 여기는 뭔지 안 써있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보면 되는데
요 사이에서 gx가 큰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잖아. 맞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여기 0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 점도 써도 돼요. 여기 써도 되고요. 그리고 fx보다는 gx가 큰 부분 찾는 거니까 여기는 쓰면 안 돼. 이 점은. 그래서 d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고 d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고 그냥 보고서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가우스 아저씨가 그 기호를 만들 때는 그냥 야 이거 퉁쳐서 복잡하게 막 1.1, 1.2 이런 거 읽지 말고 그냥 1 그냥 이렇게만 읽자. 나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만든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우리는 머릿속에 얘는 뭐라고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가우스 x는 여기 써있지? 자, 가우스 x는 뭐라고 써있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수.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거 정수구나. 얘 정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를 t 이렇게 치환해 놓고 t는 정수 이렇게 읽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이 가우스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전 지식은 뭐가 있냐면 봐봐. 여기 어떤 x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정수가 나왔어. 뭐라고 5라고 하자. 5. 자, 5라는 놈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가우스 x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고 x를 구하고 싶거든. 그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를 써라. 이건 x의 범위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가 어떤 놈들인지 그것만 찾을 줄 알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읽으면 되고 이렇게 치환해서 읽으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얘를 x로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x라는 놈한테 실제로 그냥 5를 집어넣어도 되긴 하지. 그래도 5라고 나올 거지. 맞죠? 근데 5 말고 5.1, 5.2, 5.3 이런 거 집어넣어도 다 5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5.1이야. 5.1보다 크지 않은 5.1을 넘어서지 않는 제일 큰 정수 5잖아. 5.2일 때도 그렇고 5.3일 때도 그렇고 맞아요? 6이라고 쓰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가우스 x를 5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x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잠시 접어두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읽자고. 정수 머릿속에서 t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자, 첫 번째 일단 저거 부등식부터. 절대값 부등식인데요. 제도. 절대값 x가 어떤 숫자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게 됐지?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어.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얘는 이렇게 풀 거지? 부등호가 이렇게 있었으면 마이너스 k보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이렇게 쓰게 했었잖아. 그지? 지금 이 모양. 얘가 지금 그 모양이야.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은 x 플러스 2가 이렇게 사이값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등호도 있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x의 범위는 다 2를 빼주면 되네. 마이너스 7, 여기는 2를 빼줄 거니까 3. 이게 지금 1번 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등식. 또 두 번째 부등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 된대. 인수분해 되겠어?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이런 등호 없냐? 없네. t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이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정수이니까 이놈은 정수이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부터 1, 2, 3까지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때 얘를 만들기 위한 이제 이거 t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 미만. 다시 0을 만들려면 또 0부터 이게 쓰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연결이 될 거야, 이제 이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뒤에서 x는 3부터 4 미만 이렇게 쓸 거지.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될 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x의 범위는 왼쪽은 마이너스 1부터 쓸 거고요. 오른쪽은 4 미만 이렇게. 이게 2번 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절대값 부등식 다루는 거랑 가우스 부등식 다루는 거 두 가지를 한 문제에서 같이 물어봤는데 절대값 부등식 다루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가우스는 처음에는 그냥 가우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치환해갖고 부등식 만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가우스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되죠. 겹치는 부분 찾아보면 쟤는 마이너스 7부터 여기 3까지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는 등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갖고 있고요. 2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쯤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부등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 찾으려 했으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단 크고 3보단 작거나 같고, 그게 내가 구하려는 해가 되겠지. 어디 있어? 마이너스, 쟤는 다 등호가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1에는 등호 없는데? 아, 있구나. 마이너스 1에 등호가 있네요.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있고 4에만 없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고, 답이 3번 되겠다. x가 오직 하나 3밖에 없다. 요런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어. 식으로 문제를 부등식을 x의 범위를 찾고 막 이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a의 범위를 정할 때 a한테 내가 만들어낸 이제 범위 안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 어제도 봤던 문제들 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처음 요 부등식은 뭐 문제 없죠? 그죠? 처음 부등식은 인수분해도 되는 놈이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작은 거보단 또 작고 큰 거보단 크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같고 3보단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게 1번 부등식. 얘는 뭐 그냥 숫자로 딱 나왔으니까 쟤는 문제 없는데, 요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풀 건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3, 2랑 1, 3, 2, 5, 그죠? 인수분해 되는데 3x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6에 x 플러스 2a 이렇게 있는데, 요거 a랑 2 이렇게 쓰고 여기 3하고 1 이렇게 쓰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한 건 마이너스 6. 그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등호 없이. 문제는 x라는 여기 3분의 a가 나올 텐데, 그 3분의 a가 2랑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3분의 a가 2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 한번 해볼래. 결과적으로 a는 6보다 작다는 뜻이 되겠지. 이런 경우라면 자, 1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2 여기 3, 그래서 양 사이드로 이렇게 현재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에선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는 딱 하나만, 오직 3이라는 숫자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3이 어딨냐? 여기 있다, 3.
만족시키는 정수 x는 3 하나. 그럼 여기 4라는 숫자도 있는데 걔는 겹치는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3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얘는 2보다 작다고? 그럼 안 되잖아. 3분의 a가 2보다 작으면 절대로 3을 가질 수가 없잖아, 이거. 이렇게 그려줄 텐데. 그지? 3분의 a가 2보다 작대. 2는 여기 있을 텐데 2보다 더 작은 쪽에 3분의 a를 찍으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3을 못 가질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더 작아도 되는데 3이라는 숫자 하나를 가져야 된다니까. 정수 x가 3개가 아니고 3. 이 안에 포함되는 정수 x가 3을 가져야 돼. 3.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뭐 딴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얘를 무조건 가져야 돼. 다른 건 가지면 안 돼. 그리고 3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모순이 생기네요. 요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케이스 3분의 a가 2보다 큰 경우로 생각할 거야. 3분의 a가 2보다 큰 경우로 생각해서 여기 마이너스 2 부분은 뭐 볼 것도 없고요. 여기 3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 여기 2라는 숫자가 있고 3분의 a가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야 정수 a를 여기 등호 없고 여기도 등호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3분의 a야. 이런 모습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분의 a라는 놈이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요. 4보다는 작은 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3분의 a가 딱 3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안 되지. 그러면 이 안에 얘가 이놈이 3이 되더라도 이 범위 안에는 3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와 버려요. 그죠? 여기는 4 딱 써도 되나? 똑같이 3이랑 똑같이 얘가 딱 4가 돼도 4는 이 안에 안 들어와. 4는. 그죠? 그래서 3은 포함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등호는 들어가도 돼. a 값의 범위를 찾을 때는. 그래서 양변 3 곱해서 a 값의 범위는 9보다는 커야 되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a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네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86번은? 한번 해볼래요? 지금요?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같이 봐야 되니까. 자, 그럼 되고 있나요? 뽑자. 범위는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안에가 만족이 되는 정수 x가 4개가 있어야 된다. 개수가 4개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그러면 다 했네. 아이고 4개를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k를 조금씩 옮겨볼 거예요. 이렇게 4개를 가지려면 하나, 둘, 셋, 4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k-1 여기서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는 또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또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부등식으로 쓰는 거야. 요 문제 부등식 쓰듯이 이제 저거 하듯이 4개가 되도록 이렇게 가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가지려면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은 1과 2 사이. 근데 이 k-1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2는 그 등호가 돼도 되고 k-1에 2가 등호가 붙어도 되고 1한테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지. 응? 마찬가지로 이게 왼쪽도 이걸 가져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도록 얘를 놓을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런데 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등호가 돼도 돼. 응?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할 거야. 조금씩. 그래서 아이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예요.
그거를 그냥 뭐 계산만 해갖고 막 찾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케이스를 막 나눠가면서 봐야 돼. 가지수가 4개인데 x가 4개 나온다는 거 아니야? S의 개수가 4개. 정수 x의 개수가 4개. 근데 그 4개를 갖는 경우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준 요렇게 갖는 경우. 이거 4개 되는 거 맞지? 아까 처음에 얘가 2부터 어디까지였어? 아요. 4까지? 처음 놈이 갖는 부등식이 여기 등호 있고요. 처음 부등식이 이렇게 범위를 가졌단 말이야. 두 번째 놈이 가지는 부등식이 겹치는 부분이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한 칸씩 옮겨가서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돼도 4개를 가질 수 있잖아. 이해하겠어? 그런 그 케이스들 나눌 거야 지금 쭉 보면서. 어쨌든 뭐 쭉 연결되면서 나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끝에는 얘까지 가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개를 가질 테니까 뭐 그럼 이렇게 요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요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옮겨갈 거죠. 근데 K가 바뀌면 이 범위가 달라지는구나. 여기는 플러스 K, 여기는 마이너스 K니까 K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긴 플러스 1부터 시작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간격이 얼마가 돼? 2밖에 안 돼. 그건 똑같이 2를 뺄 거거든. 간격이 2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 4개가 들어올 수 없지. 그럼 K는 적어도 2는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총 4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이 경우밖에 안 생기겠네. 진짜로. 딱 요 그림밖에 안 생기겠는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근데 등호가 여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긴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각 변에 이제 다 1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1씩 더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부호 바꿔주면 K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여기도 만족을 해야 돼. K-1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1한테 등호를 붙이면 안 되죠. 얘는 2한테 등호를 붙여야 돼요. 다 1씩 더해주면 K 값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더했으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없네. 그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여기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네. 이건 케이스가 안 생기는구나. 첫 번째 케이스는 안 생기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요렇게 4개 갖는 경우. 하나, 둘, 셋, 4개 가지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버리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가 되는데 여기 등호는 이렇게 이쪽에 붙이면 되고 K 마이너스 1이 2하고 3 사이 근데 오른쪽엔 등호로 가져도 되고 그지? 그래서 또 다 1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K의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했으니까 여기는 0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가 나오고요. 다 1씩 더해주면 K는 더 멀어지는데? 얘는 꼭 여기 사이에 안 있어도 돼. 얘는 더 밑으로 내려가도 돼. 그죠? 여기 이렇게 파란색인 경우는 꼭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4개를 만족하는데 애초에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가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등식이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아무리 작아져도 관계없는 거죠. 그지? 이 부분은 얘만 있으면 되는 거래. 그래서 여기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여기가 사라질 거고. 이러면 된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K가 1보다 크면서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그죠? 첫 번째 노란색인 경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왼쪽 범위를 잘못 설정을 했었네. 그래서 K를 이제 오른쪽 넘기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점점 K 값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간격이 더 넓어져서 이후에는 더 안 나올 거야.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밖에 답이 안 나와. 첫 번째 식도 뭐 이항시키고 해서 X의 범위에 찾는 1차식이어서 첫 번째 식도 뭐 문제가 생기는 놈은 아닌데 해를 갖지 않도록 K 값의 범위를 정하려니까 위치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2x 넘겨오고 마이너스 3k 넘기고 그래서 x만 남고요. 여기는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 이건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돼요. 깨고 있을 건데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은 x-k, x-2 이렇게 부등호는 이쪽이고 등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놈이 x라는 놈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k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k가 2보다 커서 범위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한번 또 생각하고 얘하고 얘도 한번 생각할 거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게 2번 부등식인데 2번은 이제 두 가지 또 케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본다면 우리는 x가 3k-1보다는 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x가 k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영역이 해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해. 그래서 수직선상에다 표시를 해보니까 여기 k가 있고 k부터 2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좀 뭐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았는데 얘는 3k-를 내가 어딘가 이렇게 찍으면 그놈보다 큰 거는 다 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잡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는데? 근데 문제는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쯤 있으면 되겠다. 여기 3k-1이라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3k-1은 2가 돼도 될까요? 안 되나요? 되죠. 어쨌든 3k-1이 2가 돼도 얘는 그거보다 큰 것만 쓸 거니까 2를 안 갖는 거지. 그래서 3k-1과 2를 비교했을 때는 이런 부등호가 성립해야 돼. 2보다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등호여도 된대. 그래서 얘 넘어가면 k는 1보다만 크거나 같아지면 된대요. 됐어?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1번 부등식은 그대로고요. 얘는 3k-1 이건 그대로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누구랑 겹치는 거 찾는 거니 x는 2 이상 k 이하 이거랑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 여기 k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k-1 이런 데 있으면 되겠지? 3k-1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가지면 되는데 똑같아요. k하고 3k-1은 이 모습으로 부등호를 가지면 되는데 여긴 등호도 된대. 맞지? 그래서 얘 넘겨오고 쟤 넘어가면 여기 2k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여기 1 들어갈 거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아, 요거 나왔었구나. 요거는 k가 2보다 작을 때, 요건 k가 2보다 클 때. 그럼 k가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냥 2보다 크다가 답인 거지, 이건 그냥. 얘는 k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가 되겠죠? 2인 경우는 어때, 그럼? 2인 경우는. k가 2라면. k가 2면. 얘가 2 하나를 근으로 가는 거네. 여기도 k가 2니까. 2 하나를 근으로 가는 거고, 2 있으면 6, 5가 되는 거니까, 2일 때도 되네. k가 2일 때도 되네. 겹치는 부분 없는 거지? 그래서 k가 2일 때도 등호가 들어갈 거라서 얘랑 얘를 다 만족시키는 걸 찾을 건데, 여기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미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는 이 부분 찾으려는데 나는 k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거 이해되겠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데, 우리 k가 2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k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2인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중간에 끼 있는 거. 2. 2도 확인해 보니까 된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k는 1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다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2보다 큰 거 다 쓸 수 있고, 2도 쓸 수 있고, 2보다 작은 것도 쓸 수 있고, 그 이유는 다 쓰는 거지. 요게 내가 구하려는 K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학교 내신용으로 볼 때는 588번이 훨씬 더 빈출이다. 자, 이번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A라는 미지수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시계는 또 B라는 미지수가 또 있어. 근데 뭐 그래도 다행히 A, B가 무슨 수냐면 정수래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숫자 직접 집어넣어가면서 확인할 거지?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일 때는 실제로 그 숫자를 내가 대충 이 정도 숫자면 되겠지. 그걸 찾아서 직접 집어넣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였어. 그건 마지막 단계. 일단 부등식부터 풀 텐데요. 이게 뭐야?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첫 번째 부등식 보류 좀 있다. 요거 A가 뭔지에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얘는 잘 모르겠어. 어떤 놈인지. 자, 이동. 밑에 거부터 볼게요. 아까 절대값 부등식 다루는 거 했었는데, 자, 두 번째 부등식. 2x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여기 부호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2x 마이너스 a가 3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거 쓴 거 이해갈까? 요거 돼? 아까 요 놈을 어떻게 읽은 거냐면 절대값 x가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읽은 거야.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부호 마이너스인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고 이렇게.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을 거니까 여기서 얘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x의 범위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의 x의 범위도 a 넘어가서 플러스로 넘어갈 거고 양변 또 2로 나눠줄 거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어요. 되죠? 얘는 여기에 뭐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있으면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분, 그리고 여기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여기쯤 있으면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범위를 만든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기는 얘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연립분식을 풀 때
첫 번째 부등식이랑 두 번째 부등식이 겹치는 부분을 해로 쓸 거잖아. 그걸 찾았더니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이 모든 실수가 될 리가 있겠어? 다시. 자, 두 번째 부등식을 내가 저렇게 풀어놨는데 우리는 뭘 찾을 거야? 첫 번째 부등식이랑 두 번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해로 쓸 거야. 근데 그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실수로 나와야 되는데. 됐지? 이 부분하고 이 첫 번째 부등식에서 나올 놈하고 겹치는 부분을 쓸 건데 얘 자체가 모든 실수가 아닌데 얘랑 겹치는 거를 찾아서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겠냐고. 안 되겠지. 얘하고 얘가 겹치는 놈이 모든 실수란 얘기는 얘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고 얘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겹치는 게 모든 실수인 거지. 예를 들어서 한쪽은 범위를 이렇게 가져. 한 놈은 범위를 이렇게 가져. 그럼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두 놈의 합집합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건데 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첫 번째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거 이해되겠어? 응.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등식도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드는 거야. 2차 부등식. 그럼 판별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지? 자, 일단 요거부터. 이런 공간이 생기면 안 돼. 여기가 꽉 채워져야 돼. 그러려면 얘하고 얘가 아예 같은 숫자이던가 아니면 거꾸로 얘가 이놈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그러면 전체 영역이 다 나오겠지. 그지? 이게 뒤집히는 거야. 이게 뒤집혀서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근데 그거는 안 겹치는 부분도 바뀌면 어떻게 모든 실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겨서 얘가 더 왼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가질 거고 이놈이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것까지 이 범위까지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지. 이거는 겹치는 거 아니야. 예. 이 부등식은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보는 거고요. 얘여도 되고 이놈 이어도 되는 거거든.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는 게 아니야.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거지. 부등호가. 그래서 요거는 합집합이에요. 얘랑 얘는 합집합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놈이 일단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얘 두 개가 그냥 아예 같은 놈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되는 반대쪽으로 크로스가 되는, 그래서 찾으려는 놈이 뭐 분모가 이미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a-b 플러스 3이 더 왼쪽에 있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오른쪽으로 와서 대소관계가 이렇던가 아니면 같던가 이걸 만족하면 되는데 a가 지워지네 이거. a는 지워지고 b 넘어가고 3 넘어가면 여기 b가 3보단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b는 3일 수 있대. 근데 구하라는 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니까 b가 3보다 더 큰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또 a가 가질 수 있는 놈 중에 제일 작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a가 가진 놈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여기. 여기서 그 이차함수가 이제 판별식을 써야 돼? 마이너스 x로 묶으면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 0이랑 3분의 4를 근으로 갖는 놈이야.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요거하고 A를 비교할 건데 A가 커야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A가 큰 거지, 이거. 그리고 등호도 있으니까 같아도 된대. 여기 딱 지날 때보단 A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거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요점 찾는 거네. 이놈이 Y값. 그래서 3분의 2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집어넣으면 3 약분되고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요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3분의 4가 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A는 3분의 4랑 같아도 되고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도 돼요, A가. 이해 되겠어? A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이렇게 그려져도 되고. 그럼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정수 찾을 거니까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2네. 그래서 3과 2 더하면 5가 우리가 구하려는 찾으려는 답이 되겠습니다. 2차식이 다 문자로만 주어져 있어서 이 590번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해를 어떤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지만 먼저 고려를 해보고, 그런데 해가 3이랑 1과 2 사이라고 를 이제 그 다음에 고려를 해볼 거야. 적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2차식이 이렇게 나왔어. 2차식이 이런 모습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두 놈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요 놈이 가지는 그림이 이런 모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으려는 범위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인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의 모습은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죠? 최고차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리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려니까 여기가 감마, 여기가 뭐 델타 이렇게 썼을 때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아래쪽 쓸 거야. 그래서 이놈이 가지는 해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런데 이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니 걔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도대체 어떻게 가져야 3과 1부터 2 사이 이렇게 범위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건데, 1, 2, 3, 1, 2, 3 이렇게 있는데, 얘가 1, 2, 3을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 뭐 0이 있고 여기 뭐 4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가질 거야. 등호 있죠? 등호 있고 이렇게 범위를 가질 거야. 근데 이때 얘가 안 되겠다. 여기 1 가져야겠다. 딱 1 돼야 되겠다. 그리고 얘도 딱 3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놈이, 요 위에 있는 놈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를 가를 거거든. 양쪽으로 가를 건데 오른쪽은 3만 가져야 되고 왼쪽은 1부터 2까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가지도록 만드는 거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1부터 2 사이가 되고 여기는 3만 나오고 겹치는 부분이. 이해하겠어?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런 모습이어야 만족하는 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 놈이 1부터 3까지 해를 가져야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런 얘기고, 이 위에 있는 놈이 2와 3,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부등식 문제는 아니야. 부등식은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부등식이야.
x축과 만나는 요 점들을 내가 안 거잖아, 다. 그지? 알파가, 여기 알파가 2고, 베타는 3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안 거잖아, 이거. 그럼 이제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거든? 두근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두근 더한 값은 5. a는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5. 두근 곱하면 6. b는 6. 네? 여기는 두근이 감마가 1이고, 델타는 3이고, 이렇더라고. x축과 딱 만나는 점들의 위치를 내가 안 거야. 그러니까 근을 알았어. 두근을 알았으니까 두근 더하면 4. 그리고 4가 C 부호 바꾼 거.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C는. 그리고 두근 곱한 거는 3. 곱한 거 3이니까 D가 3. D는 3. 오케이? 확실히? 이해하는 거 맞겠지? 그래서 90번도 풀어봤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이 만족이 된대요. 아까도 잠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연립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를 만족하는 것도 모든 실수, 이걸 만족하는 것도 모든 실수. 아까 그랬죠? 얘는 똑같은 거야. 연립부등식의 모양만 다른 모양으로 줬어. 아까는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위아래 두 개씩을 주는 모습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해서 두 개를 쓴 거지. 이거였나? 아니야. 앞에 있어. 참. 이거.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그러려면 얘도 모든 실수가 나오고 얘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겹치는 부분이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도 같은 걸 묻는 거야, 지금.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도 모든 실수, 두 번째 부등식의 해도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풀 것 같은데? 너 이게 해서 판별식 쓴 거 아니야? 아니야? 그죠? 자, 1번 부등식부터 봅니다. 1번 부등식. 오른쪽으로 넘겨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2, 그리고 이쪽으로 부등식, 이렇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맞아? 판별식 쓸 거야, 여기서. n-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더 안 풀래. 이대로 놔둘래, 일단.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m과 n을 한 방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부등식이랑 똑같이 한 번에. 자, 2번 부등식을 써보면, 이번에도 얘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x제곱, 제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로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m 플러스 3의 x. 얘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로 넘어올 테니까 6 마이너스 n. 그래서 부등호 또 이쪽. 이렇게.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m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이렇게.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m과 n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찾아서 m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뭘 물으려고 이렇게 없으시고요. 이건 4n. 얘는 n-5에 되고. 4n. 여기도 4n. 4n을 볼게요. 여기 정리하면 4n 나오겠지? 여기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나오겠지? 마이너스 4n만 절로 넘길 거야. 이렇게. n-5의 제곱 마이너스 8, 그리고 이쪽에 4n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 4n이 보이죠? 요거 이제 풀었으면은 m 플러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24 플러스 4n 이런 모습이야 지금.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같은 시기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을 거란 얘기인데, 이 4n이 요 4n이 이거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요 놈 집어넣으면, 저놈을 집어넣어 써보면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4에다가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4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m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8을 적고요. 여기는 저대로 4n 이렇게 적어주면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똑같이 적었는데 나는 얘가 부등호가 성립하는 줄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이 식에다 적용시켜 준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요 놈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식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얘가 작은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보다는 0이 더 크거나 같은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대로 부등호가 성립할 거거든. 여기는 문자가 두 개 있어, m과 n. 이렇게 바꿔 써놓은 놈은 문자가 m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m의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지. 체크해 봅시다. 뭐 완전 제곱식 뭐 두 개 풀 거니까 2m 제곱. 1차 항은 여기 6m, 여기는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4m. 상수 나오는 게 여기 9, 여기는 25. 그럼 요거 계산하면 1, 얘 두 개 계산할 때도 1, 2 남겠다, 2.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을 거야. 근데 요거 2로 나눠버리면요, 어차피 오른쪽은 0이고요. 2라는 숫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눈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겠지?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아질 수가 있겠어? 제곱수인데? 0보다 작아질 리는 없지. 그러니까 0일 수만 있는 거지. 얘가 0 되려면 m은 얼마? 1. m이 1인 줄 알았으니까 m이 1인 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이제 1. 이게 이 부등식 실제로 보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서 m 값이 1이구나 라고 알았으니까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은 1 집어넣었으니까 4의 제곱이야.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4n. 이 부등호가 성립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죠. 넘어가면 4n, 얘가 8보단 작거나 같으면 돼서 n은 2보단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은 n은 부등호로 나왔는데 n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왜 여러 가지 나와? m은 여기 m은 1이라고 그랬어. 1. 16 마이너스 8 4n. 그래서 n은 2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기도 해야 된대. 얘도 2 하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지금 여기다가 지금 m 대신에 1 집어넣고 써봤거든요. 그게 요 식이거든. 요 식인데 여기서 확인할 때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근데 저기는 여기 작거나 같은 거. 근데 저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만족되는 건 2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어넣어보고 n은 2야 라고 숫자 하나로만 둘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생각할 거야. 그냥 이번에도 그림으로 생각할 건데, K를 갖고 있는 애들을 한쪽으로 모을 거고 K를 안 갖고 있는 얘를 반대쪽으로 넘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연립방 정식을 본다고 생각할래. 이런 연립방 정식을 만족하는 두 점이 두 근일 거고요. 그 두 근의 차가 6 이하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일단 요런 K가 양수일 때는요. 여기 보니까 K가 양수일 때도 있고 K가 음수일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 그 K가 양수일 때는 이차함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요 두 점이 루트 5,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생길 거거든. 근데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여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만나는 여기 저 두 점이 얘랑 얘가 생긴다는 거지. 이때 얘랑 얘 사이의 이 간격이 6 이하가 되도록 찾으라는 거죠. 지금 이 직선은요, 딱 고정해서 안 움직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두 근의 차가 정확하게 6이 되는 케이스를 딱 찾아놓고 나면, 이제 K를 늘리면, 이 이차함수는 이렇게 폭이 좁아질까, 늘어날까? 좁아져요. 그러면 6 이하가 되는 거네. 이해했어? 그래서 이 상황으로 정확하게 이 두 근의 차가 6 되는 상황을 찾아내고 그리고 K를 그거보다 더 키우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가 이제 딱 6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그럼 이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두 근의 차를 볼 거니까, 여기를 이제 알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요 간격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곱이 필요해요. 합은 마이너스 K분의 4 곱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값을 계산해보면 얘는 요거 제곱할 거야. 그래서 K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요거 쓸 거야.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게 6이 돼야 될 테니까 제곱한 값은 36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딱 얘가 만족이 되는 걸 찾고 K를 그거보다 키우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20 넘겨주면 16 K분의 4의 제곱이 16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은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K는 1이네. 지금 K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고 있는 거 맞죠? K는 1. 이거보다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1 이상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답은 5번이네. 근데 음수일 때는 이럴 수 없냐 이거야. 만약에 K가 음수라면 그림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고 K가 음수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 식은 이렇게 똑같이 쓸 건데 요 K만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직선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원점을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가 루트 5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이번에도 딱 6 되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을 건데 이때도 K가 더 줄어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식은 똑같이 쓰겠구나. 식은 똑같이 쓸 텐데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절대값이 그 놈보다 더 커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되겠네? 이 놈으로 문제를 풀면 요 단계에서 K란 놈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그거보다 그러면 더 작아지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보다 더 작은 숫자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럼 1번이네. 1번.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이거 3, 4, 2. 그러면 근이 정확히 얼마야? 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어디쯤? 이렇게만 얘기해 준 거지. 이걸 근의 분리로 푸는 거라고 그랬어? 기억나?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돼. 실근의 변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따지는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예요. 근의 분리는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판별식, 대칭축, 요 세 가지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근의 분리구나를 알아보면 돼. 그럼 이걸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근의 분리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지금 문제처럼 근이 정확히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근이 어디쯤에 있어 라고 얘기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뭐 누구보다 커, 누구보다 작아 이렇게 근이 존재하는 범위만 제시를 해요. 문제에서 근이 존재하는 범위만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이거 근의 분리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 참고서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뭐 실근의 위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의 분리라는 단어 대신에 실근의 위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렇게 이건 이 개념이구나 를 읽고 나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는데 이 부호가 처음 주어진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 얘는 지금 플러스지. 만약에 내가 얘의 부호를 찾았는데 음의 부호를 찾았어. 그럼 이 밑에 거 안 해도 돼. 제가 플러스인데 난 얘도 플러스를 찾았어. 그럼 이거 다 해야 돼. 자, 지금 확인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도 썼고, 그럼 이건 판별식 쓸 때 영향을 줍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그림, 위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요 사이에 근 두 개를 다 가지도록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지. 그럼 X축 위에서의 기준값은요, 얘랑 얘밖에 없어, 지금.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X축 위에 점을,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양수네. 3 집어넣어도 양수네.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 판단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과 그 다음에 3 집어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그래서 1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이거 양수돼야 되는데 첫 번째 양수돼야 되는데 두 번째 3도 집어넣어 볼 건데 3 넣으면 9 플러스 6k 마이너스 k 이고요. 정리한 값은 5k 플러스 9인데 얘도 양수가 돼야 돼. 맞지? 요 함수식 이제 방정식으로 주긴 했는데 난 얘를 이제 요만큼만 함수로 보겠다는 거지. fx로. 요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근데 나 함수값의 부호도 다 양수만 판단했지? 그럼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요거 k의 범위는요 3분의 1보단 작을 거고요. 여기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고 이렇게 나와. 이게 1번 부등식이 되는 거야. 1번 해. 나는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겹치는 부분 찾아야 되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만 써야 되죠. 등호를 가지면 안 돼요.
판별식 확인할 건데, 가운데 항이 짝수다. 절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플러스 K. 이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따라서 K는 인수분 해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가, K는 0보다 크던가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2번 부등식. 그 다음엔 대칭축. 대칭축이 얼마야? 저기 마이너스 K. 그죠? 마이너스 K가 대칭축인데, 그놈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근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 대칭축도? 대칭축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게 3번 부등식.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세 개가 겹쳐야 돼, 세 개가. 1번, 2번, 3번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5분의 9, 3분의 1 다른 숫자들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데 있다고 하고 여기쯤에 0 있을 거고 또 3분의 1도 있고요 1도 있네요. 첫 번째 부등식은요 마이너스 5분의 9부터 3분의 1까지 이렇게 여기 등 없는 이런 범위고 2번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아니면 0보다는 크고 이렇게 2번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도 등호가 다 없어. 일단 두 개가 겹치는 범위가 여기죠. 나는 세 개가 겹치는 범위를 찾고 싶은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래 세 번째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면 이걸 다 포함하네. 그러니까 지금 빗금 찍은 거 다 쓰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요 두 개가. 그래서 K값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K값의 범위는 얘 하고 얘를 다 써야 돼.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지. 근해 분리인 줄만 알면 풀이는 정해졌어요, 얘는. 근해 분리인지를, 이거 근해 분리야? 그거 읽어내는 거. 문제 뭐 쓸 때 근해 분리라고. 여기 있어. 문제에서. 근이 어디쯤 있다고 이렇게 대충 범위만 알려줘. 그게 근해 분리. 96번 채점 안 한 거야? 네, 답이 없어가지고. 한 근이 마이너스 1랑 0 사이에 있고 다른 이것도 지금 근해 분리네. 그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고 얘는 3과 5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것부터 시작하지. 얘는 확인을 해보면 음수인 함수값도 아마 있을 거야. 내가 찾으려는 놈 중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럼 2차 함수가 함수값을 음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판별식이 필요 없잖아. 그죠? 자, 이거는 뭐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어디 사이 다른 근도 어디 사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근이 정확히 얼마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근이 어디쯤에 있어 이렇게 범위만 제시를 해준 거란 말이야 지금. 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만 제시했으니까 이거 근의 분리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요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요 사이에 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아까 94번도 마이너스 1이랑 3은 안 돼요? 그래서 등호는 안 썼어. 양수만 썼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쓴 게 아니고 함수값에 부호 판단할 때 양수로만 쓴 거야. 자, 요놈도 이제 오른쪽에 얘는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3하고 5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이제 x축 위에 기준이 되는 점들이 이게 4개가 생긴 거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0일 때 함수값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 3일 때 함수값도 아래에 있어야 되고, 5일 때 함수값은 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를 우린 총 4개나 봐야 돼, 이번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 4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로 곱할 거니까 4a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5a 플러스 6인데 얘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쭈루루룩 a 마이너스 2만 남는데 이거는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요 놈은 a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커야 되고요. 얘는 a가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3일 때도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a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2 정리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1. 얘는 음수여야 돼. 3일 때는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여야 돼. 그래서 휙 넘어가고 5로 나눠주면 여기서의 a 값의 범위는 5분의 1보다는 커야 된대. 그 다음에 5. 함수값만 지금 총 4개.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2 정리한 모습은 마이너스 9a 12를 빼면 되니까 13 얘는 양수. 그죠? 여기서 a 값의 범위는 얘가 1로 넘어갈 거니까 a는 9분의 13보다는 작으면 된대. 지금 요 함수는 최고차의 부호가 양인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음수인 거를 2개나 확인했어요. 여기가 아니죠. 음수인 거를 2개나 확인했어요. 그죠? 0 집어넣고 음수여야 돼. 3 집어넣고 음수여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무조건 x축을 뚫고 내려올 거야. 그래서 실근 조건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야. 대칭축의 위치도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거 함수값의 부호 판단으로 끝나요. 요 4개, 하나, 둘, 셋, 4개, 요거 만족하는 거를 답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겹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지? 요 4개 겹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9분의 13이면은 이거 작네. 9분의 13이 먼저. 여기 2.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커야 된대. 얘보다는 커야 돼. 첫 번째. 2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5분의 1보다는 커야 돼. 5분의 1보다는 또 커야 돼. 현재 3개가 겹치는 거는 여기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거 9분의 13보다 작아야 돼. 이 중에서 9분의 13보다 작은 거 쓰면 되는 거지. 내가 구하려는 a 값의 범위는 5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9분의 13보다는 작으면 돼요. 이게 내가 구하려는 해가 되는 거. 근데 왜 음수가 나오면은 밑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봐봐. 함수값이 음수란 얘기는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x축 아래쪽에도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르고 지나온 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드시 근이 존재하겠지. 근데 그러면은 판별식 쓰면은 똑같은 값 나와요? 계산에 의미가 없어요. 요 근해 분리 개념은 나중에로도 다른 단원에서도 쓰이거든? 미적분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또 나와요. 그때도 이 근해 분리가 들어오잖아, 개념에? 그러면 무조건 모의고사에서는 4점 몇 점이야. 요 개념이 들어오면. 근해 분리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근이 존재하는 범위만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럼 나는 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구나. 함수값의 부호, 한별식, 대칭축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겠구나. 알겠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심어 놓고 또 시간 가면 또 잊어버릴 거야. 그럼 또 다음에 나오면 또 한 번 또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